라디오에서 들려온 그날 밤의 사건. 제1장 매미 소리가 가득한 여름밤. 1980년 7월의 어느 저녁,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실에는 매미들의 요란한 합창이 쏟아져 들어왔다. 선풍기가 뜨거운 공기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온 가족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 라디오 좀 크게 틀어주세요. 15살 지훈이가 숙제 책상에서 고개를 돌려 말했다. 김영철 씨는 낡은 라디오의 볼륨을 천천히 돌렸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가수 이미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동백아가씨의 감미로운 선율이 더위로 지친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요새는 텔레비전만 보는 집들이 많은데 우리 집은 라디오가 더 정겨워. 어머니 정순이 씨가 부채질을 하며 웃었다.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거실 한편에서는 12살 딸 수진이가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한 나비를 그리던 수진이는 가끔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다. 지훈아, 숙제 다 했니?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물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수학 문제 몇 개만 더 풀면 돼요. 지훈이는 연필을 돌리며 대답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학 문제집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라디오에서는 이어서 현미의 비 내리는 고모령이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식탁을 닦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아버지는 부채로 바람을 만들어가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별로 더위가 심하지 않네. 아버지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온도계가 32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만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 있으니 더위도 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무렵 라디오에서 뉴스 시간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회 뉴스가 차례로 이어졌다. 가족들은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다음은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이는 연필을 잠시 놓고 라디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요즘 오비 베어스의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오늘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오비와 삼성의 경기에서 그때였다. 갑자기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러나왔다. 아버지가 다이얼을 만지려 할 때 음악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고장났나?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라디오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 듣던 DJ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급하고 더 떨리는 목소리였다.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렸지만 어딘지 불안했다. 가족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라디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금 이 시각 서울동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수진이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는 연필을 꽉 쥐었다. 8세 남자 어린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경 집 앞에서 놀다가 사라졌으며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부채질하던 아버지도 손을 내려놓았다. 실종된 어린이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 약 120cm, 짧은 머리, 하늘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DJ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다. 혹시 이 어린이를 보신 분은 즉시 경찰서나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고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아까까지 평화롭던 여름밤이 갑자기 으스스해졌다. 동이면 우리 동네 근처 아닌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지.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매미 소리조차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무서워진 듯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집에 있으니까 안전해. 어머니가 수진이를 품에 안으며 달랬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훈이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을 야경이 갑자기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그 음악에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방금 들었던 그 급작스런 뉴스가 맴돌고 있었다. 문 잠갔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아버지가 일어나며 말했다. 평범하던 여름밤이 갑자기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찬 밤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주인공 소개. 김지훈 15세 중학교 3학년 학생.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소년. 라디오 방송에 남다른 관심을 보임. 김영철 45세 지훈이의 아버지. 회사원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 정순이 42세 지훈이의 어머니. 자상하지만 예민한 성격으로 가족의 안전을 가장 걱정함. 김수진 12세 지훈이의 여동생. 초등학교 6학년으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함. 제2장 수상한 그림자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급박한 목소리가 꿈속에서도 맴돌았기 때문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지훈아, 일어났니? 아침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신문을 펼쳐들었다. 역시 신문에도 났네.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8세 김민수 군 실종. 경찰 수사망 확대.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집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수진이는 밥알을 입에 물고는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아, 빨리 먹어. 학교 늦는다. 어머니가 재촉했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엄마, 나도 누가 데려갈까봐 무서워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보호해줄 테니까. 어머니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요즘은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다녀라. 학교에 가는 길, 지훈이는 평소와 다른 동네의 분위기를 느꼈다. 골목마다 어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제 우리 아파트 앞에서도 수상한 사람을 봤다더라. 정말? 어떻게 생겼는데?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데. 지훈이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학교 정문 앞에도 평소보다 학부모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위험하니까 혼자 다니지 말고 늦게까지 밖에 있지도 마세요. 담임 선생님이 조례 시간에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는 친구 상철이와 함께 걸었다. 너도 어제 라디오 들었니? 상철이가 물었다. 응, 들었어. 정말 무서웠어. 지훈이가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에 나타나고 있다더라. 어린이들만 노린다고. 정말? 응. 그래서 우리 엄마도 나보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두 아이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골목 곳곳에 실종 어린이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웃고 있는 어린이의 사진이 바람에 펄럭였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일찍 왔네. 잘했다. 어머니가 지훈이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엄마, 동네가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지훈이가 물었다. 다들 걱정이 많지. 어린이가 실종되고 나니까 불안한 거야. 어머니가 설명했다. 그날 저녁 다시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였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 시간이 되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종 어린이 김민수 군 수색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망을 확대했지만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한편 인근 지역에서 수상한 인물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낯선 사람을 발견하시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끝난 후 라디오에서는 평소와 같이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치찌개 냄새가 나던 따뜻한 거실이 어쩐지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아버지, 창문 좀 닫을까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닫자. 아버지가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다. 매미 소리가 차단되자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라디오에서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다. 어제와 똑같은 현상이었다. 또 고장나나? 어머니가 불안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악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그 소음 사이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지훈이가 라디오에 귀를 가까이 댔다. 지훈아, 뭐하니? 아버지가 물었다. 소리가 뭔가 이상해요. 지훈이가 말했다. 가족 모두가 라디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정말로 무언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도와주세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다. 뭐라고 했지?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대답했지만 사실 그도 분명히 들었다.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소음은 곧 사라지고 다시 정상적인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방금 정말 목소리 들렸어? 수진이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렸던 그 작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도와주세요. 과연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우리 집 라디오에서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걸까? 지훈이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제3장 창밖의 시선. 사흘이 지났다. 김민수 군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동네는 점점 더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정말로 봤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 지훈이는 연필을 놓고 귀를 기울였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도 조심할게. 고마워.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아, 지훈아. 이웃집 박 아줌마가 그러는데 어젯밤에 아파트 단지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요?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어린이 놀이터 주변을 배회했다는 거야. 밤 늦은 시간에. 지훈이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낮이었지만 왠지 무서웠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다시 라디오 앞에 모였다. 이제 이것은 일종의 의식처럼 되어버렸다.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오늘도 뉴스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뉴스 시간이 되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종 어린이 수색 사흘째, 경찰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수상한 인물의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숨을 죽였다. 키 약 175cm의 중년 남성으로 검은 모자와 어두운 색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최근 인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본 사람이 그 사람일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뉴스가 끝난 후 평소처럼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창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수진이가 가리키는 창문 쪽으로 향했다.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바깥 풍경. 그런데 정말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뭐가 보인다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저기, 가로등 밑에서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버지가 커튼을 조금 젖혔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정말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우리 집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지?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설마 그 사람? 어머니가 창백해졌다.
몇 분 동안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할까? 어머니가 물었다. 아직은. 그냥 서 있는 것뿐이니까. 아버지가 망설였다. 그런데 그 순간 라디오에서 다시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그리고 소음 사이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모든 가족이 분명히 들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김민수 군의 목소리일까? 뭐라고 했지? 수진이가 무서워서 떨었다. 그때 창밖에 그림자가 움직였다. 천천히 우리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 지훈이가 다급히 소리쳤다. 아버지가 재빨리 모든 전등을 껐다. 거실이 어둠에 휩싸였다. 하지만 라디오는 계속 켜져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만이 가족들의 얼굴을 비췄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우리 집 대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쉿. 아버지가 손가락을 입에 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고 그 사이로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위험해요. 도망가세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멈췄다. 몇 분이 지났을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가족 모두가 돌처럼 굳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똑똑똑.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아이의 목소리가 더욱 급박해졌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한참이 지난 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다. 가로등 밑에는 아무도 없었다. 맞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정말로 김민수 군의 목소리일까? 그날 밤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제사장 또 다른 목격자.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갔다. 어머니는 지훈이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함께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집 앞에도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이 왔었어요. 어머니가 생선가게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정말요? 우리 쪽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던데.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놀라며 대답했다. 여러 집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지훈이는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장 곳곳에 실종 어린이 전단지가 더 많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웠다. 지훈아,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있어. 어머니가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는 평소 다니던 골목길이 아닌 큰 길로 돌아서 갔다. 골목길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큰 길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지훈이를 보고 갑자기 다가왔다. 얘야, 어젯밤에 너네 집에 이상한 사람 오지 않았니? 지훈이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 이 댁이 정순이 씨 댁이구나. 나는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김할머니야. 어젯밤에 창문으로 보니까 검은 모자 쓴 남자가 너네 집 앞에서 서성거리더라고. 어머니와 지훈이는 서로 바라보았다. 정말 보셨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응, 분명히 봤어. 한 20분 정도 서 있다가 문도 두드리고 갔더라. 혹시 아는 사람이었나 해서.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럼 그 사람이 혹시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일까?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신고하세요. 어머니가 다급히 말했다. 저희도 신고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다. 단순히 서 있었다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경찰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어젯밤 일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여러 집을 돌아다녔다고.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우리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들도. 그럼 정말로 수상한 사람이 많네. 어린이가 있는 집들을 노리는 걸까? 가족들은 다시 라디오 앞에 모였다. 이제는 뉴스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또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뉴스 시간이 되었다. 실종 어린이 수색 나흘째, 경찰은 수상한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여러 가정집에서 수상한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시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끝나자 라디오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몇 분 후 예상했던 대로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그리고 목소리도 더 또렷했다. 저예요. 김민수예요. 도와주세요. 모든 가족이 라디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사람이 저를 가뒀어요. 어두운 곳에. 수진이가 무서워서 어머니 품에 안겼다. 라디오로 말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민수군의 목소리인 것 같아.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다른 아이들도 노리고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조심하세요. 특히 라디오 듣는 집들을. 그리고 소음이 사라졌다. 다시 평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가족이 방금 들은 내용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디오 듣는 집들을 노린다고?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표적이라는 뜻인가? 아버지도 불안해했다. 지훈이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 수상한 사람이 어젯밤 우리 집에 온 이유를, 그리고 왜 다른 집들도 찾아다녔는지를. 아버지, 혹시 그 사람이 라디오 전파를 역추적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니? 민수군의 목소리가 라디오로 나온다면 그 사람도 어떤 집에서 그 방송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찾아다니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훈이의 추측이 맞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모든 가족이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는 것을. 이후 스토리는 2탄에서 공개.